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대선까지 남은 주말은 7번이 남았고 양당은 TV 토론과 비전대회로 분주한 가운데 이번에는 윤 어게인 신당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업체 논란이 불거지며 김동연 후보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주자들은 자신만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공약이 나오자 각 후보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놓았고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도 재점화됐습니다. 한편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시도는 보류됐고 이를 둘러싼 탈당 논쟁이 분출되며 말려 죽일 셈이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2차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됐고 윤 전 대통령을 추켜 세운 총동문회 게시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탄핵안 가결 직전 부속실에서는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돌리다 불꽃이 튀는 소란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부속실장 폰에서는 한덕수 메시지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 수사에서는 문고리 권력 강의구가 비껴갔고 헌재 결정 존중을 요청하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소박한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윤한홍을 통해 가족회사 민원을 해결한 정황이 포착됐고 박대령 측은 윤석열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강남에서는 애 아이가 유괴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빗발쳤고 4월의 데프리카는 벌써 30도 안팎의 더위로 달아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에게는 떠나라는 안내가 이어지며 행정 혼선이 드러났고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의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십억 가짜 펀드를 팔고 도주한 경제 유튜버 사건이 있었고 돈을 빼가도 금융당국이 도울 방법이 없다는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EBS를 두고 서로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혼란, 교육 정책 변화의 피해는 수험생 몫이 되고 있습니다. 돌비 뉴스에서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김문수의 선전포고가 이어졌고 등기 지연과 조합 배상에 대한 첫대법 판례가 나왔습니다. 시선을 붙잡은 연필 애니메이션과 외국인에게 더 어려운 분리수거 문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조기 대선을 49일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의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붉은 천과 흰색 조각을 파묻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이 예고됐다가 보류됐고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던 지지자들이 양꼬치 거리에서 혐중 시비로 음식점 직원들과 충돌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포토라인은 또다시 무산됐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총리와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일침을 남겼고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영남권 공략에 나서며 잠시 뒤 첫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당 비전이 반 이재명에 머문다는 비판 속에 국민의힘 주자 8명이 모여 성토대회를 열었고 민원 사주 및 거짓말 의혹을 받는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경찰의 재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친윤 의원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박정훈 대령 2심 재판에서는 경로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헌법 수호를 외치며 퇴임한 인사들은 국민의 헌법 준수 명령을 강조했습니다. 수영장 내 노출된 전선으로 결국 이용객이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괴소음에 지친 주민들은 우리 먼저 멈추자며 대북 방송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테슬라 판매 급감과 함께 유럽에서 미국산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12조 추경안을 제출하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고 IT 기업들의 일본 진출 러시 속의 라인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전시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전시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에게 최소 4명의 공천을 부탁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최근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았으며 전시 측과 윤 의원 모두 같은 날 휴대전화를 해지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허락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 공약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됐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 측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각기 다른 8인 8색 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38%로 1위를 기록,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허무한 모래성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 30.7도, 대구 29.9도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고 국내 연구진이 몸속 나노플라스틱이 뇌신경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금융 사각지대가 확대되며 은행까지 8km를 가야 하는 금융 사막 현상이 심화되고 항공 승무원 채용 기준이 강화돼 테이저건 훈련까지 도입됐습니다. 불이 날 현장에서 95세 할머니를 구조한 경찰의 활약이 눈에 띄었고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처분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에서 보안관 아들이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이 이번에는 해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으며 12.2조 추경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는 급증하는데 치료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메이슨 삼성 합병 분쟁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경찰 조사 등 다양한 이슈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서트럼프 관세 대상이 된 철강 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며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5에서 19% 감소하고 업계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와 무역 적자 해소를 압박하며 관세 협상에 직접 등장. 다음 주에는 한국이 유사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엔 미국이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 부과를 예고하며 한 달 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약 경쟁과 함께 첫 TV 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고 야권은 반 이재명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세종시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세종 이전 공약 발표만으로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값 왜곡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는 현상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한편 합성음란물 제작 혐의의 피고인이 9년으로 감형됐고 가해자를 알 수 없어 더 두렵다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에서 일상 회복을 시작했고 유료 대란을 버틴 환자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의대 정책에 수험생 혼란이 가중되고 1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를 찾아 힘겹게 등원하는 느린 아이들의 현실, 고 유한나 씨 유족의 진실 규명 요구도 이어집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연차 반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하며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에는 주력기 90여 대가 동원됐고 미군은 후티 반군을 공습하며 중국에도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퇴진론, 연준의 독립성 논란, 애플만 승자라는 평가 속 삼성의 고전, 벚꽃이 지고 철쭉이 찾아오는 분홍빛 축제 소식까지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